저는 이번에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풀거나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유한한 절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을 때 자판기에 돈을 넣고 그리고 어떤 음료를 마실지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음료가 나오는 이런 과정도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과정, 이런 것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을 풀 때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좋은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일까요? 물론 좋은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만약에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솔루션을 주는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모든 입력에 대해 올바른 출력을 생성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행된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알고리즘, 아니면 재사용하기 좋은 알고리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좋은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고리즘 문제 연습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올바른 출력을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셋을 주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어떤지를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려면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 문제 연습 사이트처럼 이제 실행 시간이나 메모리 사용량 등을 측정을 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행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인풋 사이즈나 하드웨어 성능이나 뭐 사용되는 언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실행 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알고리즘 성능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복잡도이고 두 번째는 공간 복잡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시간 복잡도는 특정 사이즈의 인풋 값이 있을 때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특정 사이즈의 인풋 값이 있을 때 알고리즘 구현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를 표현할 때는 단순화하기 위해서 점근적 표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표기법은 입력값의 크기가 무한히 커질 때, 그때에 표현되는 값이 어딘가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기법인데,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표기법이 있습니다. 비고 표기법, 빅 오메가 표기법, 세타 표기법이 있는데요. 일단 비고 표기법은 상한 점근을 표현하는 표현식입니다. 이 비고를 사용하면 이 알고리즘이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오래 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 오메가는 하한 점근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 알고리즘의 최선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실행 시간이 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 세타는 빅 오와 빅 오바이가의 교집합으로 보통 평균 케이스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알고리즘 복잡도를 표현할 때 빅5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빅5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런 평균 값을 구하면 좋겠지만 평균 값을 구하는, 연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게 좀 더 신뢰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비고 표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복잡도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연산의 실행 횟수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실행 횟수를 계산을 하고
빅으로 표현을 할 때 개수를 지우고 그리고 가장 차수가 높은 항만 남기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살펴보면 i가 1부터 만까지 실행이 되면은 만 n번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i가 1부터 n까지이고 이중 포문으로 안에서 j가 2n번까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부 포문에서 n번이 실행이 되고 안에서 2n번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2n 제곱 더하기 만 n번이 되고 개수를 지우면 n 제곱 더하기 n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차수가 높은 항만 남기면은 n 제곱이 돼서 최종적으로 5의 n 제곱이 됩니다. 다음 예시로는 여기서 입력 사이즈가 n일 때 i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2배씩 뛰게 됩니다. 그래서 1, 2, 4, 8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n부터 1까지를 연산하게 되는데 i를 2로 계속 나누면서 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연산은 이제 여기서는 1, 2, 4, 8 이런 식으로 연산 횟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로그 2의 n이 되고 여기에서는 2분의 n, 4분의 n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n이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은 로그 2의 n 제곱이 되고 각각의 2가 없어져서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의 로그 n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공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간 복잡도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저장 공간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고정 공간과 가변 공간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고정 공간에는 코드를 저장하는 공간이나 단순한 변수, 그리고 고정 크기의 구조 변수나 상수 같은 것들이 있고, 가변 공간은 이제 말 그대로 동적으로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이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코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포문을 사용을 하고 오른쪽의 함수는 제기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포문을 사용을 할 때 이 코드에서 보시면은 스택에는 i, 이 result, 그리고 n 이 세 가지 변수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스택에. 그래서 이제 공간 복잡도는 5의 1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제기 함수를 보시면 이 함수는 n이 1 이하일 때까지 함수가 재기적으로 호출이 되죠. 그래서 스택에는 n부터 1까지 모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5의 n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 오프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사이에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새는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해서 연산 속도가 충분히 많이 빨라지고 가격도 많이 낮아져서 시간 복잡도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지소트와 버블소트를 둘을 비교하자면 머지소트는 메모리는 많이 쓰지만 빠르게 정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버블소트는 메모리는 적게 쓰지만 느리게 정렬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비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메가랑 알파랑 세타.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고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고 성능 분석법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 생각하신 게 있다면 채팅으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예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둘째로는 저희가 알고리즘 테스트를 할 때 비고 표기법을 쓰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개발을 할 때 당시에.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막 평균적인 것도 좋지는 않아서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그 스무스 어널리시스라고 평활 분석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악의 경우가 나쁜 알고리즘 경우에 평균 성능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 과연 비고 표기법으로 성능이 좋은 거를 하는 게 좋을지, 평균 성능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둘째로는 평균 성능이 너무 압도적인 것도 있는데 굳이 최악을 고려할까? 실무에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순차적 탐색을 하는데 목록 데이터가 마지막 자리에 있을 경우가 최악이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싱을 해주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런데도 성능이 느릴까요? 항상 정답 없는 걸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가? 그리고 본인만의 정답을 찾았는가?를 여쭤보는 거라서 오늘 뭐 답변을 못했어도 그냥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답 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는 이거예요. 평활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검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접근도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할 상환 분석법이라고 하는 걸로 최적의 알고리즘, 무조건 최악으로 선정 안 하고 시스템에 뭐가 제일 좋은 거지? 하고 검색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약간 정답처럼 돼버렸죠. 최악 분석법을 쓰는 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어느 게 우리 회사에 가장 괜찮을까? 모든 알고리즘이 무조건 성능은 좋지 않더라고. 네, 근데 사실 쓸모없는 주제라서요. 알고리즘 궁금해 하시거나 전문적으로 뭔가 더 해보고 싶다? 라는 분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끝낼게요. 여러분들.